이제는 연구실이 가장 크고 넓은 놀이터라고 이야기하는 백종범 박사. 그는 기존의 통념을 바꾼 연구를 세상에 선보이기도 했다는데요. 이게 그 플라스틱 자석 관련된 거. 플라스틱 자석이요? 그 일반적으로 그 사람들이 자석하면은 금속 자석을 떠올리는데 이 금속 자석은 좋은데 무거워요 이게. 만약에 플라스틱이 자석이 되면 가벼워지니까 이제 장점이 되게 많아요. 산업에 활용되는 자석을 플라스틱으로 대체하면 에너지를 절약해 효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하는데요. 문헌 조사를 해보니까 2004년도에 네이처에 그 플라스틱 자석 논문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그 나중에 이게 진짜 플라스틱이 나온 게 아니고 금속이 오염돼 가지고 금속에서 자석이 나오는 거다. 그렇게 판명이 돼 가지고 그 논문이 취소가 됐어요. 다른 사람들이 실패한 연구일수록 백종범 박사의 도전 정신은 커졌다는데요. 판 모양으로 돼 있어요, 이게. 평면. 근데 이걸 털어버리는 거죠. 털어버리면 이 결합이 끊어져 가지고 이렇게 독립된 전자로 이렇게 남게 되는 거죠. 그 열을 줘가 250 이상 올렸다가 뒤틀어 가지고 실온까지 딱 식혀버리면 이 상태로 딱 굳어 있는 상태. 이게 되돌아가지 못하고 이렇게 뒤틀려 가지고 딱 굳어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결합 못한 전자를 많이 만들 수 있어요. 이놈들이 이제 한 방향으로 쫙 배열하게 되면은 자석이 나오는 거죠. 자석 실험하다 보면 하지만 연구보다도 어려웠던 건 편견과 의심을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 나오던 논문이 이제 그 아닌 걸로 판명되면서 그 이후에 그 논문 내는 게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제가 한번 있었으니까, 심각한 문제가 있었으니까. 그렇게 계속 여기서 떨어지고 열 몇 번 떨어지고 14번째에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3번째까지 떨어졌을 때 네. 그냥 포기할까라고 생각 안 하셨어요? 뭐 전 삶 자체를 잡초처럼 자랐기 때문에 인생에 포기라는 건 없습니다. 포기하는 거는 긴장할 때 쓰는 거 아닙니까? 취하는 거 아닙니까? 아직은 이론을 규명한 정도지만 세계 최초로 가능성을 선보인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과학적인 연구를 하는 게 불가능에 도전해보자. 남들이 안 된다 하는 것도 되게 해보자. 그런 게 사실은 모티베이션이 됩니다. 이게 뭐 남들 다 하는 거 따라 해갖고는 2등밖에 못하니까 뭐 제일 잘하는 걸 하려고 그러면 남들이 가지 않은 길, 험난한 길을 사실 마다않고 가야지 이런 뭐 연구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레카! 네, 더 웃으세요. 환하게. 굿. 오늘따라 좀 오실 것 웃을까요? 왜 사진을 찍고 계세요? 아, 저희요? 저희 지금 신기한 동화책 만들고 있어요. 그냥 뭐 사진 찍는 것 같은데요? 아, 한번 찍어보세요. 야, 한번 찍어보시는 거죠? 마스크 좀 벗으시고 안경도 좀 벗으시고. 다시 실례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다짜고짜 담당 PD의 사진을 찍는다? 아, 네, 다 완성됐네요. PD님이 주인공이신 동화 한번 감상해 보시죠. 옛날 어느 마을에 아버지를 여인 삼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아니, 이건 조금 전에 찍은 담당 PD 얼굴? 을 지켰던 고양이 한 마리도 있었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동화 장면에 맞게 시시각각 변하는 화면 속 제작진의 표정. 악당으로부터 공주를 구하고 순식간에 동화 한 편이 끝났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진만 찍으면 그 안으로 들어가요? 아, 그 얼굴 분석 AI 알고리즘으로 사진 한 장만 있으면 이와 같이 캐릭터가 돼서 동화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더도 덜도 아닌 사진 딱 한 장만 있으면 누구나 동화 속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사진을 찍어 원하는 캐릭터에 대입시킬 뿐 아니라 의상부터 액세서리, 움직임까지 세세하게 설정할 수 있어 몰입감이 더욱 높다는데 대체 어떤 기술이길래 이 모든 게 가능한 걸까?
이거 캐릭터를 만들어내는 기술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그 인터랙티브 컨텐츠를 만드는 기술이 많이 녹아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캐릭터를 만들어내는 기술?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기술자를 따라가 봤는데 눈, 코, 입 위치라든지 형태라든지 그런 걸 딸 수가 있어요. 화면 속 점선들의 정체는 과연 무엇? 성별, 나이, 인종, 뭐 안경 쓴 유무까지 한 번에 다 알려주는 AI 얼굴 분석 기술이고요. 이걸 기반으로 저희들이 사용자가 주인공이 되는 인터랙티브 동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한 거예요. AI가 다양한 인종과 나이대의 사진을 수집해 만든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사용자의 얼굴을 정확히 분석할 수 있단다. 거의 정확하네요. 이 핵심 기술 덕에 자연스러운 표정 변화가 가능한 거라고. 애기 얼굴 한번 넣어봐요. 이렇게 아, 잘 어울리네. 하지만 쉬운 작업은 아니라는데 이 얼굴 각도를 가장 캐릭터에 맞게 예쁘게 넣는 것이 어려운데,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X축으로 좀 더 아래로 보게 한다던가 이제 약간 옆으로 더 비틀게 한다던가 해서 제일 맞는 각도를 찾아서 안에 넣어주고 있습니다. 특별한 기술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여기다가 그 얼굴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목소리도 넣을 수가 있어요. 여기를 손으로 꾹 한번 눌러봐 주세요. 저만 믿으세요. 장황 켤레와 자료를 구해다 주실래요? 새로 녹음한 후 버튼을 누르자 담당 PD의 목소리로 재생되는 동화. 자기 얼굴도 나오고 그 부모님 얼굴도 나오고 자기 목소리도 넣을 수 있으면서 무엇보다 터치를 하면 막 되게 예쁜 일러스트레이션들이 반응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목소리 녹음에 이어 또 무언가 특별한 걸 보여주겠다는 기술자. 컴퓨터로 요리조리 담당 PD의 얼굴을 살피더니 어디론가 이동한다? 네, 잘 나왔네요. 봐보시겠어요? 선물입니다. 동화에 등장했던 장면 그대로 스티커 제작까지. 자신만의 스티커를 붙여서 그 자신만의 동화책을 만들 수가 있어요. 유레카! 빈 곳 하나 없는 신박사의 책장. 다 그만한 사정이 있습니다. 제가 책이 많은 이유는 저희 분야가 이렇게 여러 분야에 걸쳐 있잖아요. 그래서 더 많은 것 같아요. 실제 좀 있는데 심리학, 뭐 생물, 그다음에 뭐 올게닉 케미스트리 해가지고 뭐 생화학. 우리 분야는 그게 이제 진입 장벽이 그래서 좀 있는 것 같아요. 수학만 알고 하면은 아무래도 연구의 폭이 이거 하고 싶어 저거 하고 싶어 할 때 그 좀 제한을 받아가지고 의학적인 지식이 많이는 필요 없지만 그래도 좀 있어야 돼요. 책장 한 편을 가득 채운 노트는 수학뿐만 아니라 다양한 워크숍을 다니며 정리한 자료라네요. 저는 이제 수학을 처음에 전공을 한 게 아니고 생물 쪽을 공부를 했었어요. 생화학을 전공을 하고 생물을 좀 같이 공부를 해가지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람의 생명이나 이런 생명체, 사람뿐만이 아니라 동물에도 좀 관심이 있고요. 그래서 생명을 좀 살리는 데 많이 관심이 있었어요. 생명을 살리는 수학. 그 꿈을 위해 수학과에서 박사과정을 마친 신 박사는 의도적으로 박사 후 과정을 의대로 진학해 의료 지식을 배웠습니다. 수학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는 건 굉장히 딱딱하고 눈에 잘 보이지 않고 pie in the sky라고 하죠, 영어에서는. 약간 허공에 떠다니는 느낌. 저는 좀 그래도 실제 생활에 쓰이는 걸 좀 하고 싶었어요. 제가 죽은 다음에 제 이름을 딴 무슨 티오렘이 생기고 이러는 거에는 저는 큰 관심은 없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가우스 이론 뭐 이런 거? 그런 거 별로 관심 없어요. 다만 제가 활동하는 동안 제가 한 연구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걸 제 눈으로 좀 보고 싶었어요. 호랑이는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는데요. 신 박사는 실생활을 위한 연구를 남겼습니다. 과거에 제가 장염 백신에 관한 연구를 꽤 오래 했었어요. 얘가 가지고 올 수 있는 효과, 백신을 접종을 이제 들여오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이런 것을 했었는데요. 영국 정부에서 의뢰가 와서 비용 대비 효과를 제가 그때 계산을 해드렸어요.
그쪽 분들과 같이 협업을 해서 영국 계산을 해드렸는데 그 백신이 필수 접종에 이제 영국에 포함이 됐고요. 그 말은 즉 이 백신을 맞지 않으면 학교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 로타바이러스 백신 중 어떤 제품을 선택할지 과학적 근거가 필요했던 영국 정부는 신 박사의 연구 결과를 반영해 예방접종 정책을 수립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한 연구가 그냥 연구자들 사이에서의 연구 성과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실제 생활에 연결이 된다고 느끼기 때문에 정책에 반영이 될 때 좀 기쁜데요. 제가 의사는 아니니까 한 번에 한 사람씩 고치지는 못하지만 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연구, 수학자가 세상에 잘 쓰일 수 있고 이렇게 실용적이라는 걸 널리 알리는 데 좀 한몫을 하고 싶습니다. 유레카! 잔디보다 월등히 쉬운 관리법으로 이미 흔하게 사용되고 있는 인조 잔디. 선생님도 한번 만져보십시오.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부드러워요? 네네. 이게 부드러워야지 이제 넘어지거나 태클을 할 때 부상이 없거든요. 실제로 만져보니 정말 부드러운 촉감. 이번에는 웬 요상한 색상의 물건을 가지고 왔는데 혹시 이것도 인조 잔디? 잔디는 색상이 원사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만들 수가 있고요. 이 잔디 같은 경우는 테니스 코트 바깥쪽 특성화되게 만든 그 빨간색 잔디입니다. 잔디 길이도 많이 짧죠. 일반적인 인조 잔디와 비교해보니 눈에 띄게 짧은 길이. 인조 잔디는 조경용과 스포츠용으로 나뉘는데 스포츠용은 잔디에 물리적 힘이 가해지므로 조경용보다 굵고 단단한 게 특징이란다. 그렇다면 인조 잔디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 우선 원사를 한 가닥 풀어 기계를 이용해 호스에 연결해준다. 이렇게 연결된 실은 호스를 통해 저 먼 곳으로 고고고! 호스를 통해서 재직기로 간 다음에 저희 기포지에 재직이 돼서 그 잔디가 되는 겁니다. 호스를 타고 넘어온 원사는 거대한 바늘에 일일이 손으로 꽂아줘야 한다는데 얼핏 보기에도 보통 작업은 아닌 듯하다. 바늘에 실이 하나하나 다 껴있는 게 보이시죠? 그러고 보니 바늘 수가 엄청나 보이는데 대체 이게 몇 개예요? 아까 보셨던 원사가 512개거든요. 그래서 바늘도 512개가 됩니다. 자그만치 512개의 실과 바늘을 모두 손으로 연결해준 후 본격적으로 바느질 스타트! 엄청난 소리를 내며 마치 대형 재봉틀을 연상시키는 재미난 광경. 기포지에 일렬로 나란히 박히는 초록빛의 원사.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원하는 이제 메다의 수가 나오면 이제 그 규격에 맞게 절단을 해서 가공을 한 뒤에 이제 현장으로 이제 이게 이제 그 출하가 될 겁니다. 하지만 수많은 실과 바늘이 동시에 움직이다 보니 작업이 순탄할 수만은 없단다. 재직을 하면서 실이 이제 그 밑에서 이제 서로 이제 잘 커팅이 안 되고 이제 꼬인 겁니다. 꼬인 실은 수작업으로 일일이 뜯어낸 뒤 빈 부분을 다시 채운 후 기계를 작동시켜야 한다고. 언제 그랬냐는 듯 멀끔해진 기포지. 잘 가고 있어. 좋아. 재직이 끝난 거대한 기포지를 꼼꼼히 살피는 기술자. 재직이 제대로 잘 됐나, 또 빠진 데는 없나 다 검토해 보는 겁니다. 실 길이까지 균일하게 맞춰주고 나면 완성인가 했지만 아직 중요한 작업이 남아있다고. 재직된 실이 잘 빠지거든요. 이 기포지가 이제 잡아주는 힘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직조만 하는 거지. 이거를 이제 빠지지 않기 위해서 위에다가 이제 그 바르는 겁니다. 라텍스를. 정말 단단하게 고정된 실. 라텍스 접착 과정은 빠져서는 안 될 필수 코스란다. 라벨에다가 해서 상태는 A 등급으로 해서 출하합시다. 축구장에 이제 들어가는 거고요. 폭 4m에 길이가 이제 한 60m 정도는 이제 크게 문제는 없게 아주 잘 생산이 잘 되었습니다. 유레카!
유레카! 식물이 위험 신호를 서로 주고받거나 친밀한 관계나 적대적인 관계를 형성한 연구 결과들, 이 결과들을 통해 식물들이 상황을 인지하며 어떤 감정을 갖고 행동한 것이라는 확실한 결과를 낼 수 있는 것일까요? 감정을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한 것이 아니라 그저 유전자에 입력된 방식으로 반응하는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는 실제로 식물의 감정에 대한 회의론 중 하나입니다. 식물이 화학물질을 뿜거나 햇빛과 양분을 찾아 이동하는 모습은 감정과 생각을 갖고 자극에 반응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뇌나 신경세포를 갖고 있지 않기에 그저 유전자에 입력된 방식으로 사물을 감지하고 반응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이죠. 그런데 식물도 두뇌 활동을 하며 동물의 뇌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구조가 뿌리에 존재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찰스 다윈이 주장한 루트 브레인이라는 가설입니다. 그리고 이 가설과 연관 있는 국내 연구팀의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동안 뿌리는 흙 속에 파묻혀 잎이 받는 빛신호에 수동적으로 반응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뿌리가 햇빛을 분석하고 잎과 줄기의 생장에 영향을 주는 모습을 관찰한 것입니다. 빛을 분석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외부 환경 정보를 수집하고 적절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이 연구 결과는 향후 루트 브레인 가설의 타당성 검증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레카! 네, 요 녀석이 제가 개발한 주사기입니다. 주사기라더니 팥없는 찐빵 마냥 뭔가 허전한 모습인데요. 이게 보시면은 여기 바늘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니 아하 여기 뭔가 있긴 있네. 이 점 같은 게 확대해 보면은 주사기 형태를 띠고 있고요. 빠르게 피부로 약물을 전달하기 위한 주사기입니다. 이게 PD님 한번 팔 한번 줘보시겠어요? 담당 PD가 팔을 내밀자 마치 도장을 찍듯 주사기를 콕콕 찍는 주인공?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PD님 좀 어떠세요? 아무런 느낌이 없는데요? 그렇죠. 일반적인 주사기는 눈에 보일 정도로 바늘이 크기 때문에 이게 우리 피부에 찔렀을 때 굉장히 아프잖아요. 이 주사기의 바늘은 300에서 600 마이크로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피부를 찔렀을 때 통증을 느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흉터도 남기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는데요. 이 빨갛게 보이는 점 하나하나가 그 주사기 역할을 하고 있고요. 19개가 지금 여기 위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일반 주사 바늘과는 크기도 모양도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독특한 바늘. 이 작은 점들이 정말 주사기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걸까? 보니까 뭔가 네네. 뾰족한 바늘 같은 게 있긴 하네요. 네네, 맞습니다. 네, 이게 빨간 점으로 보이는 게 실제 주사기 바늘 사이즈고요. 실제 바늘에 비해서 수천 분의 1 사이즈로 굉장히 작습니다. 마치 점처럼 보이는 수십 개의 돌기들은 실제로는 바늘처럼 뾰족한 원뿔 형태를 띠고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게 뱀이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어요? 네, 아까 보신 그 빨간색 점이 실제로는 독사 어금니 구조랑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드디어 밝혀진 뱀의 비밀. 연구진이 바늘 형태를 고안할 때 독사의 어금니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는 것. 이 그 독사의 뼈 모양을 보면 기존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앞 어금니 독사는 이런 모습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연구한 뒷 어금니 독사는 이 독사의 어금니가 뒤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독특한 홈을 가지고 있는 게 특징인데요. 이 홈이 먹이의 피부를 물었을 때 피부에 미세한 틈을 형성하게 되고 그 틈으로 굉장히 빠르게 독이 전달되는 원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마치 독사의 이빨처럼 6개의 홈을 지닌 나선형의 구조체가 피부에 미세한 틈을 만들어 약물을 효과적으로 주입하게 됩니다. 제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가 자연모사공학이라는 분야인데요. 이 분야는
자연에 이미 어느 정도 해결한 솔루션이 있다라는 가정하에 자연을 관찰하는 학문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피부를 뚫을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시스템이 자연에 없을까라는 고민을 했고요. 그 결과로 독사를 발견할 수 있었던 거죠. 일반적으로 피부를 깊게 뚫는 피내 주사기와 달리 주인공이 개발한 주사기는 흉터나 통증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최근 주인공은 이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또 다른 분야로 연구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크림을 바르게 되면 독사 어금니 구조가 피부에 박히게 됩니다. 그러면 앞서 설명했던 원리로 인해서 이 크림 안에 있는 다양한 유효 성분들이 피부 안으로 굉장히 빠르게 흡수가 되게 되는 것이죠. 유레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이 의자를 주목하라는데 근데 저기 아무리 봐도 특별할 게 없어 보여요. 그냥 금속이나 나무 그런 거 같진 않거든요. 뭘로 만든 거예요? 이 의자는 네. 100% 마스크가 재활용된 소재로 만들어졌습니다. 마스크요? 네. 의자를 만든 재료가 마스크라는 보고도 믿기지 않는 이야기. 폐 마스크와 신선한 아이디어가 더해진 결과물이라는데 요즘처럼 조금 침울하고 우울한 시기에 예술로서 치유하는 것을 코로나 아트라고 합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사회 전반의 분위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시대의 정신을 담은 코로나 예술이 각광받고 있는데 리빙 디자인학과에 재학 중인 김하늘 씨 역시 가구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가구의 코로나 아트를 접목. 이렇게 폐 마스크를 활용한 의자를 만들게 됐다. 근데 마스크 쓰기도 부족한데 너무 아까운 거 아니에요? 실제로 마스크 공장에서 마스크를 제조하면서 어쩔 수 없이 10% 정도가 폐기된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지금 지원을 받아서 가구를 만드는 소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스크의 필터 대부분은 폴리프로필렌으로 돼 있어 녹이면 플라스틱이 된다는 사실에 고안한 아이디어라고. 이렇게 마스크에 열풍을 가해주면 플라스틱의 성질상 마스크가 변색되지 않고 녹으면서 단단하게 변한단다. 다리 하나에 250장 정도 소요되고요. 저판까지 다 하면은 의자 하나에 총 1,500장 정도. 1,500장? 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자 마스크가 단단하게 굳기 시작하는데 사람이 앉을 정도로 딱딱하게 굳은 마스크를 틀에서 빼내주고 그 후 다른 부분과의 연결을 위해 접합 부위에 마스크를 놓고 또다시 열풍을 가하면 드디어 의자의 모형이 슬슬 나타났다. 자, 이게 바로 마스크만 100% 활용해 만든 의자. 코로나 아트 마스크 의자가 완성이 됐습니다. 코로나 아트로 우리가 겪는 고민과 불편함을 색다른 예술로 표현해내는 데 성공한 김하늘 씨. 엄청나게 버려지는 마스크가 실제로 재활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고 나아가서는 이렇게 우울한 시기에 앉아서 쉴 수 있는 의자를 만들면서 예술로 승화를 시키고 싶었습니다. 유레카! 원하는 색으로 나만의 펜을 만든다. 나무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살려 더욱 특별한 기술자표 수제펜. 그렇다면 고급스러움 넘치는 이 수제펜은 어떻게 만들어질지 과정을 살피기 위해 기술자를 따라 나선 제작진. 그런데 이건 무엇? 멋있죠? 이것도 재료예요. 이게 재료라고? 가까이서 보니 브로콜리 같기도 하고 버섯 같기도 하고. 대체 이 독특하게 생긴 재료의 정체는 무엇? 버섯 같은 건 뭐예요? 버섯은 아니고요. 나무의 몽두리 부분입니다. 이것도 이제 아름다운 펜의 재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몽두리는 흔치 않아 희소성이 높다고. 이때 나무를 펜의 크기로 자르는가 싶더니 갑자기 담당 PD에게 내미는 기술자. 이거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어디요? 여기 나무예요. 한번 눌러보세요. 손톱으로 눌러보시면
꾹 누른 자리에 그대로 생기는 손톱 자국. 그냥 손톱이 이렇게 박히네요. 그래서 안정화 작업을 통해서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펜을 만들기 전 나무 안정화 용액에 나무를 넣어 무른 성질을 잡아줘야지만 본격적인 펜 만들기 작업에 돌입할 수 있다는데, 그런데 이 기계는 무엇? 감압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함침액이 잘 나무에 스며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풍안을 진공 상태로 만들기 위해 감압 작업 시행. 내부가 진공 상태로 바뀌면 나무 안의 공기가 밖으로 나오고 그 자리에 용액이 차며 나무가 단단해지는 원리란다. 중간 과정을 거친 그런 안정화된 나무들입니다. 멋있죠? 감압 과정에서 용액과 함께 색소를 부으면 평범했던 나무 조각에 지금 보이는 것처럼 화려하고 멋진 색상이 입혀진다고. 손톱으로 눌러도 꿈쩍 않는 단단한 나무로 변신 완료! 준비를 마친 나무 조각의 표면을 갈아낸 후 전체적으로 오일을 바르는 기술자. 이렇게 하면 염색된 무늬가 선명하게 보이므로 어느 쪽 면으로 작업해야 최상의 펜을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할 수 있단다. 나무의 밀집도가 높아서 색상이 이제 안 들어간 곳인데요. 이런 무늬를 통해서 더욱 더 이제 이쁘게 자연이 주는 문양이 더 나오게 되는 겁니다. 본격적인 작업 스타트! 우선 나무의 가운데 부분을 기계로 판 뒤 펜에 동간이 들어갈 공간을 마련한다. 해도 해도 끝없는 작업의 연속. 기술자는 이렇게 힘든 일에 어떤 매력을 느낀 걸까? 기성품이 줄 수 없는 그런 따뜻함이죠. 예, 나무가 전해주는 따뜻함과 향, 무늬 이런 것들이 수제 펜만의 매력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아름다운 나무 문양에 반해 취미로 시작한 일이 본업이 된 지 벌써 6년. 이젠 그의 전부가 되었다고. 이렇게 동그랗게 깎아내는 겁니다. 기술자의 손을 거치자 네모났던 모양에서 동그래진 모양으로 어느새 펜의 모양을 갖춰가고 있는 나무 조각. 다 갈아낸 후에는 삿부지를 통해 매끄러운 표면을 만들어줘야 한다. 마지막으로 펜에 필요한 부품까지 알맞게 조립해주고 나면 네, 완성입니다. 이 정도면 펜이 아니라 거의 예술 작품. 마치 고위의 별이 빛나는 밤을 연상시키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만의 펜 완성.